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계유정난과 일편야사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 계유정난 직후에는 사육신들도 다 수양대군한테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동조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의 그 발생 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날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455년 4월 5일 날 연천공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연천공은 뭘 일을 할 수가 없죠. 돌아가신 분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1456년 6월 2일 날 사육신 사건이 났어요. 연천과 무황이 함께 관련된 것은 계유정난 뿐이에요. 물론 이제 무황은 그 이후 사육신 사건 이후에도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 사육신 사건에 반발해서 그 몽유록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계유정난 직후에는 연촌과 무황이 함께 저항을 했고, 그때 연촌이 저항한 방법은 일편야사를 짓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연촌은 돌아가시고 이제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황은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몽유록을 지어서 이제 그 세조를 비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유정난 직후에는 사육신도 수양대군 편이었어요. 계유정난 직후에 그 사육신의 행보를 보면은 성산문은 10월 17일 날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주청을 했어요. 박평현 역시 10월 18일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주청을 했어요. 이계도 10월 28일 날 안평대군 일당을 처벌하라고 주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성원은 사헌부 수사원 장령으로 승진했죠. 11월 8일 날. 유성원은 계유정난 당일 날 그 집현전에 숙직을 서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 계유정난 공신들의 공신조서를 쓰라 해서 이제 그걸 쓴 사람이죠. 유흥부는 평안도 도질사로 승진했어요. 했는데 여기 적힌 이 내용은 전부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5명이고 하위지가 빠졌잖아요. 하위지는 7월 달에 사표를 쓰고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 김종섭 꼴 보기 싫다고 내려간 거예요. 사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육신들이 다 김종서 쪽의 반대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유정난 무렵의 조정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양대군의 적은 김종서하고 안평대군이죠. 그럼 이제 사육신은 김종서 등하고는 별로 친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위제는 김종서가 싫다고 사표를 쓰고 내려가 버렸죠.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도 단종을 보호하겠다 약속을 했고, 주나라 그 주공이 무왕의 이복 동생인데, 무왕의 아들 성왕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주공이 그 어린 조카를 잘 보필해서 주나라의 기틀을 잘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진짜로 잘 보필해서 주나라의 기틀을 잡았어요. 수양대군도 조카 단종을 보호하고 잘 보필해서 조선을 주공이 만든 그 주나라처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뒤에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 버리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사육신들은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유정난에 반발한 거는 연촌하고 무황이에요. 단종이 폐위되기 전에는 사육신들도 세조편이죠. 단종은 12살에 즉위를 했어요. 근데 12살에 즉위하면 이제 수렴청정을 해야 돼. 모후가, 어머니가 이제 주렴을 내려놓고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어머니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단종은 참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없었어요. 계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계모도 없어. 그러니까 문종이 왕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가 있으면은 그 수렴청정을 하는데, 단종은 할머니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12살짜리 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영의정을 비롯한 그 삼정승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종 즉위년 7월 2일자를 보면은 뱃을 제수 대상인 대성, 정조, 연병고을, 장수와 수령은, 근데 대성이란 거는 서헌부나 사간원을 말해요. 그리고 정조는 내각을 말하죠. 이조, 예조 뭐 이런데, 그리고 연변 각 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세 사람을 선발해서 이름을 적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사람 한 사람을 김종서 등이 골라서 이름 아래에 노란 종이를 붙여 표시하여 올리면 노산군이 붓으로 그 자리에 낙점만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명의 그 대상자를 적어서 올리면은 그걸 보고 왕이 이 사람을 발령해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어려서 그걸 못하니까 김종서 등 이 정승들이 적당한 사람 밑에다가 딱 노란 종이를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걸 떼고 거기다 점을 찍어서 내려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황표를 붙이는, 결국은 이 정승들이 다 해먹는다 이 얘기죠. 당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황표정사다 그랬다. 황표정사, 그러니까 포스트잇 정사죠. 요즘은 그 포스트잇이라고 딱 그 붙여서 표시 많이 하잖아요. 서류에다가 이렇게 여기 체크해야 할 때 딱 포스트잇 붙이듯이 황표를 딱 노란 종이를 딱 붙여서 올리면 왕이 그거 떼고 그다 딱 점을 찍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했다. 근데 이 황표정사를 볼 때 정상적인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잘못됐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사육신에 해당되는 그 젊은 사람들은 황표정사를 이게 국정농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정승들이 제 맘대로 하냐.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지 같은 사람은 이제 화딱지 난다고 사표 쓰고 내려가 버린 거죠. 근데 보수적인 노령층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 정승들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연초는 김종서하고 문과급제 동기생이에요. 그리고 친분이 많아요. 연촌 유사를 보면 김종서가 쓴 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평대군도 그 월당공 찬시를 지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연촌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계유정난 직후에 무황은 사표 쓰고 내려갔어요. 계유정난에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김종서나 이쪽을 따르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수양대군을 따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1453년에 연초는 나이가 70세고 무황은 58세예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그 계유정난에 반발을 한다고 뭘 하겠어요. 노인들이 뭐 일어나서 뭐 칼 들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말하자면 글을 지어서 저항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세조가 즉위를 하는데 저항한 거는, 세조의 정권 탈취는 사실 계유정난에서 시작이에요.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가 망하는 게 공양항의 왕권을 이성계가 물려받는 게 시작이 아니고 유하도 회군이 시작이잖아요. 유하도 회군이. 마찬가지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에 오르는 것의 시작은 계유정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저항한 사람이 무황이에요. 무황이 사표 쓰고 내려갔죠. 그리고 최초로 주왕한테 저항한 사람이 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석정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주왕한테 최초로 기자가 저항했듯이 세조한테 가장 먼저 저항한 사람이 무왕이다. 그래서 사육심보다 충성심이 높다. 최석정은 기자를 무왕의 롤모델로 보고 있는 거죠. 연촌이 이 기자를 추종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이유는 일편야사 때문이에요. 만약에 연촌이 일편야사를 짓지 않았다면은 무왕은 기자를 롤모델로 봤다고 볼 수 있으나 연촌은 거기에 낄 수가 없죠. 어떻게 끼겠어요? 여기에 연촌이 끼어드는 이유는 일편야사를 지어서 계유정난에 저항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사육신을 비롯해서 모든 조정에 있는 관료들이 다 수양대군을 따르는데 이 두 사람만 나서서 저항을 하니까 기자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사육신보다 충성심이 높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목요록에서 무왕이 연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연촌을 이제 복권자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갈대꽃이 우거진 사이에서 잘생긴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머리에는 복권을 쓰고 평민 차림으로 옷을 입었는데 기상이 맑고 얼굴이 수려하였다. 옛날 수양산에서 죽은 백이나 숙제와 같은 높은 절개를 물려받은 듯 하였다. 그래 이제 복권자가 원자허를 단종한터로 데리고 인도를 해 가요. 원자허가 복권자를 따라서 100여 걸음을 가자 그곳에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정자 위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차림새가 임금 옷차림과 같았다. 단종이죠. 복권자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원자허를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연촌이 지은 저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목요록을 지었다 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촌이 사육신 등을 선동했다는 걸 묘사를 해요. 복권자가 휴하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어서 이제 뭐 선의를 빙자한 왕이 찬타를 비판하는 얘기를 이제 뭐 하는 거죠. 이게 얘기가 뭐냐면은 연촌이 사육신들을 부추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편야사를 통해서 젊은 관료들을 충동한, 당신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충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은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집현전의 젊은 관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수양대군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 단종을 살려두지 않을 것인데 왜 그걸 모르고 그걸 따르냐.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편야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그 일편야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목요록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편야사에 영향을 준 문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입니다. 이 조의제문은 그 무오사화의 기폭제로 작용을 했죠. 조의제문이 왜 연촌의 그 일편야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이냐, 그걸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종직이 스스로 밝혔어요. 이 글은 늙은 성리학자 선배의 글을 보고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일편야사가 없으면 성립되질 않아요. 그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